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미리미리 이 기준 같이 공유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장래에 대비하시면 가족 간의 장례식장에서부터 다투시는 일은 아마 충분히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받게 되는 부의금을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가정이 장례식장에서부터 다투시는데요. 그 갈등이 바로 부의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례 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아직 49제 다 지내지도 않았는데 이 부의금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속인들끼리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또 형편이 어렵고 누구는 부모님한테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누구는 거의 못 받았고 또 들어오는 부의금 보면 김땡땡이라고 확실히 봉투에 써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 회사 동료나 그분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는 누구한테 들어온 건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까지 너무 다양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에 이 부의금 상속재산 아니야?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법원이 바라보는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걸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입니다. 즉 상속인들이 장례를 통해서 남은 돈으로 수익을 얻고자 지인들로부터 그렇게 받는 돈이 아니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의 그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증여되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상속인들에게 주어진 증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이런 부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이 금액의 성격을 엄격하게 따지기보다는 통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석해서 지금은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증세를 내셔야 하는지는 그 당시에 미리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의금에 대해서 하도 많이들 다투시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의금은 이렇게 나눠 가지세요 라는 가이드를 제시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나눠 가지는 기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비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들어온 모든 부의금을 합치면 1000만 원이고 장례비가 300만 원이니까 이걸 부의금 들어온 비율 600만 원, 400만 원이니까 6대4를 고려해서 장례비는 A가 180만 원, B가 12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후에 A는 이 600만 원에서 180만 원 이제 빼고 나머지 420만 원을 결국 받아가고 B는 4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28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부의금은 상속인이 아니거나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돈이라도 모두 장례비로는 먼저 충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례를 만약 바꿔서 이 B가 상속 포기를 해서 상속인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B 앞으로 들어온 400만 원까지도 장례비에는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의금 총액으로 지금 장례비가 부족한 경우잖아요. 이때는 장례비 부족분을 이제 어떻게 부담을 할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들어온 부의금은 전부 장례비에 충당을 하고 이제 부족한 장례비는 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모두 장례비에 충당하고도 지금 장례비 2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200만 원은 A와 B가 법정 상속분 1대1의 비율로 100만 원씩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C가 배우자와 부모만 남기고 사망을 했는데 이 C 앞으로 부의금이 1000만 원이 들어왔고 300만 원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의금이 사실 자식 목숨과 바꾼 돈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다 가져가겠다 라고 주장을 하면 배우자는 과연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부의금에서 장례를 충당하고 남은 이 700만 원은 돌아가신 분 C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이는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상속분의 0.5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7분의 3을 가지게 되고요. 시부모님들이 각각 7분의 2씩 가지게 되세요. 그래서 만약 시부모님이 이 배우자의 몫인 7분의 3을 주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소송을 통해서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부의금을 모두 모은 후에 누가 가져갈지를 결정합니다.
귀속자가 분명한 부의금은 그 자에게 귀속이 되고, 망인과 관련된 부의금이거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부의금은 법정 상속분 비율로 이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됩니다. 셋째로, 각 귀속자에게 귀속된 부의금의 비율대로 귀속 부의금에서 장례비가 먼저 충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장례비가 어떤 비율로 충당될지 말씀드린 거고, 넷째는 장례비 충당한 다음에도 남은 부의금이 있으면 이건 이제 각자 자기한테 이렇게 귀속된 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다섯째, 부의금 총액으로 장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총액 모두를 장례비에 충당한 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로 부족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의금에 관한 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설치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다들 납득이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미리미리 이 기준 같이 공유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장례에 대비하시면 가족 간의 장례식장에서부터 다투시는 일은 아마 충분히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